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도내에도 귀성 행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와 철도 등 귀성 상황 알아봅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내에만 7천여 명의 노동자가 3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급격한 상승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들은 이제야 쌀값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벌써부터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이 궁금한데요. 호남 고속도로 전주 요금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연휴 전날인 오늘 이곳 전주 요금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차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도로가 꽉 막히거나 제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혼잡한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도내에선 아직 극심한 정체 구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전주까지 3시간, 동군산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려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성 차량들이 계속 밀려들면서 오늘 밤 늦게 삼내 나들목 등을 중심으로 정체를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 하루 평균 3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레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흘간 면제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도내 주요 버스터미널과 역에서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이들의 설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고속버스는 증차 운행 덕분에 좌석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반면 서울에서 익산과 전주로 향하는 KTX 열차는 매진 행렬이 이어져 귀성 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고속도로 전주 요금소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추석이 코앞이지만 명절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여는커녕 월급조차 받지 못해 체불을 호소하는 도내 근로자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류재한 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는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밀린 임금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실제로 좀 써야 될 일도 많은데 좀 빨리 좀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회사 내 노동자는 류 씨를 포함해 8명, 밀린 돈은 6천만 원에 이릅니다. 회사는 단체 협상과 달리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시켜놓고도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단협한 만큼만 일을 시키든지 그 이상의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한 달 이상 계속 도내에 누적된 체불 임금은 310억 원.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체불 임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끝내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구제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조금 늦게 줘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풍성해야 할 명절이 누구보다 힘든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요즘 쌀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곡이기 때문에 가격을 잡자는 주장과 쌀값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며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kg 쌀 한 가마가 5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때 3만 원대로 떨어졌던 쌀값이 최근 급등하자 주부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만도 합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 먹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소비자 쌀값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6% 넘게 올라 최근 17만 7천 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산비를 밑돌다가 5년 전 가격을 회복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쌀값 회복에 대해서 시작인데 과연 물가 인상 반영이 쌀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0.64%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더 올라야 한다는 것. 반면 서민의 생필품으로 항상 먹어야 하는 주곡인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가격 인상은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밥이기 때문에 또 늘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기초식량이기 때문에 정부는 쌀값이 정부의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에 근접하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목표 가격과의 차액을 직불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가격이 올라 정부 부담은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조절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재고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에 대한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산지 쌀값이 몇 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 충격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뜨거웠던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감동의 인간 승리 드라마를 써내려갈 전북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을 구르는 대신 팔을 돌리며 타는 장애인 사이클. 이도현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해 한동안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탁구와 육상 등 스포츠를 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금은 세 딸의 엄마이자 국가대표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만 있었다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애 키우고 집에만 가만히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사람들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2년 전에는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올해는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휠체어를 다른 손은 라켓을 들고 빠르게 날아오는 셔틀콕을 받아칩니다. 손옥자 선수 역시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평소 등산을 즐겨하던 손 씨는 주위의 권유로 배드민턴 채를 잡게 되면서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내 발로 걸어다니다가 장애를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 선수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새 삶을 찾은 장애인 선수들이 다음 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익산 전국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8개 종목에서 총 12명이 출전합니다.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전민재가 뛰는 육상과 사이클, 유도 등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부와 메달 색깔을 초월해 인간 승리의 감동을 보여줄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전 국민적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누구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도내 마을 기업들로 올해도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도종 참외의 일종인 물회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마을 일대에서 재배되는 물회는 과육이 단단해 2년간이나 성숙시킨 장아찌여서 쌉쌀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지난해 대목 때보다 판매가 20% 정도 늘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선물한다고 많이 가져가고 지인들한테 선물한다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12년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심사하는 마을 기업으로 지정돼 운영 자금과 시설 현대화 자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을 겨냥해 피클 같은 신제품 개발에도 힘써 명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특산물 판매장은 유통형 마을 기업인데 대목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북적거립니다. 매장은 도내 마을 기업 120개소 중 10군데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섬 지역이다 보니 수산물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역 가공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군산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저희가 마을 기업이 행안부 지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은 신뢰도로 있어서 전국적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마을 기업이 명절을 앞두고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 어진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국립전주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서는 각각 특별전도 열려 관람객을 맞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 사고가 집중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모두 45건으로 9월에만 벌써 25건의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예초기 사용 전 주변에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주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지상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일대 상가 180여 곳이 정전됐습니다. 한전은 정전 20여 분 만인 오후 3시쯤 복구를 마쳤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년간 전북 지역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4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책임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다음 달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3배수로 추천된 공사 사장 후보들 가운데 새만금개발의 이해를 따져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연구용지 등의 매립과 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이 191조 원의 해외 자산을 관리할 투자자산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